하루 커피를 몇 잔 정도나 드세요? 하루 평균 3잔 정도요. 그런데 회의가 어? 많거나 약속이 있을 때는 5잔까지도 마셔요. 안 돼요. 많이 줄이셔야겠어요. 자, 이런 증상 보이신다면 당신도 커피 중독. 커피 중독 증상은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자, 아래 9가지 증상을 보시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장 커피 끊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커피를 정 못 끊으시겠거든 디카페인 커피를 드세요. 자, 여기 이렇게 디카페인이라고 쓰여 있죠. 마트에 가면 팝니다. 이렇게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의 카페인을 95% 이상 제거했어요. 그런데도 맛은 일반 커피 맛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첫 번째 커피 중독 현상. 심장 두근두근, 맥이 빨라짐 증상입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요. 그러니까 두근거림, 호흡곤란, 긴장감, 구토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특히 카페인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간에서 CYP1A2라는 효소의 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바로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빨라지는 장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언제부턴가 눈밑이 자꾸 파르르 떨리기 시작한다면 커피 중독 의심해 보세요. 카페인이 안면신경을 자극해서 눈떨림 증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해서 눈 주변 근육의 흥분도가 증가해서 떨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모두 눈밑이 자꾸 떨린다고 병원 다니시던데 커피는 꼭 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네, 줄이라고 하세요. 근데 간혹은 안면신경이 뇌혈관에 눌려서 눈밑이 떨리는 반측성 안면경력이 있는데요. 이때는 커피를 오래 마셔서 떨리는 거와 증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처음에는 눈이 떨리다가 그 다음에 입 끝까지, 입 빗는 데까지 같이 떨려요. 그러다가 눈이 자꾸 눈꺼풀이 내려앉게 되죠. 자, 이번에는 뱃살이 자꾸 찐다면 커피 중독 의심해 보세요. 왜냐하면 카페인으로 인해서 수분이 과다 배출되게 되면 호르몬 분비가 떨어져요.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그렇죠. 근육량이 떨어지고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 소화가 잘 안 된다. 속쓰림, 위궤양, 위염, 식도염 증상이 생겼다. 카페인으로 인해서 수분이 과다 배출되게 되면 물은 음식물을 분해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을 세포로 보내주고요. 영양이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수분이 큰 역할을 하죠. 음식물을 소화시키려면 물이 충분히 필요하죠.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위장과 대장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속쓰림, 위궤양, 식도염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데요.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잖아요. 그리고 식도 아래 관략근을 이완시켜요. 바로 제 증상이네요. 저도 자꾸 속이 쓰리고 신물도 올라오고 하거든요. 특히 아침 빈속에 커피 마시면 더 그래요. 맞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커피를 드시면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나겠죠. 5번째,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들거나 무릎 같은 데 통증이 자꾸 있다. 이러면 커피 중독과 커피 부작용. 관절과 연골에 수분이 부족하면 당연히 관절의 움직임이 뻣뻣해지고요. 마찰이 생기면서 관절염이 발생하기가 쉽겠죠. 또 연골이 까딱하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찢어질 수도 있고요.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 관절이 자꾸 아프고 통증이 있다. 뭔가 뻣뻣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다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6번째는 만성 두통이 있다면
커피 중독 의심해 보세요. 카페인을 장기간 섭취하면 뇌혈관을 위축시킵니다. 수축시킵니다. 그러니까 만성두통이 생기겠죠. 자, 이번에는 변비가 생긴다면 커피부터 끊어보세요. 당연하겠죠. 체내에 수분이 적당히 있어야 변이 부드럽고 무르겠죠. 카페인이 수분을 과다 배출하게 되면 변비와 숙변이 되어서 장독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8번째, 피부가 자꾸 푸석거린다. 또 아토피 증상이 있다. 피부 가려움증이 있다. 주름살이 자꾸 생긴다. 이럴 때도 커피 중독 의심해 보세요. 앞에서 커피는 이뇨작용을 한다고 했죠. 장기적으로 체내의 수분이 과다 배출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피부의 수분은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 기능을 합니다. 근데 장벽이 무너진다면 그렇죠. 아토피 피부염이 되고요. 피부가 가렵고 주름살이 잘 생기고 피부 트러블이 잘 일어나겠죠. 이런 증상이 다 커피를 너무 드셔서 체내의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장애.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카페인이 수면을 유도하는 아데노신 활동을 저하시키고요. 수면 중에 미세각성을 일으켜서 깊은 잠에 못 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커피가 물론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부작용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정보가 유익하셨죠? 주위 분들과 함께 이 좋은 정보를 나누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약손이 되어드릴게요.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